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정신을 좀 차려야겠습니다. 여기는 욕실입니다. 수건 한 장 집으려다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타일 바닥이 참으로 차갑습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이 집에는 저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저기 거실 시계 소리만 고요하게 울립니다. 똑딱 똑딱. 평소에는 들리지도 않던 소리가 이제는 제 마지막 숨소리처럼 크게 들립니다. 벌써 3시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아들놈한테 전화를 해볼까 싶다가도 휴대폰은 거실에 있습니다. 이 늙은 아버지가 짐이 될까봐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우리 며느리는 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늘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게 마음 쓰인다고 하던 착한 아이인데 이 꼴을 보면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참으로 미안합니다. 저는 그저 자식들 앞길에 도움은 못 되어도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85년을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보려 애썼지만 결국 이렇게 빈몸으로 바닥에 누워있으니 참으로 인생이 덧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가운 욕실 바닥에 홀로 누워있으니 비로소 제 속마음이 보입니다. 참으로 겁도 나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눈을 감으면 나중에 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로서 자식한테 정말 못할 짓입니다. 자식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아픔을 남겨주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허, 이 다리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힘을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우리 할머니랑 자식들 키우며 참 행복했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보고 옷매무새 가다듬던 그 시절은 다 어디 가고 이제는 이렇게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민망하고 자식들에게 미안한 일입니다. 허허, 웃음이 다 나옵니다. 정서가, 너 참 많이 늙었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이웃들한테 아직 건강하다며 웃어 보였는데 물기 한 방울에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네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노년입니다. 마음은 아직 저만치 앞서가는데 몸은 이제 그만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다 무엇이고 체면이 다 무엇입니까? 지금 제 손바닥에 닿는 것은 그저 차가운 타일 바닥뿐입니다. 아까부터 전화기가 자꾸 울립니다. 아들놈이 안부 묻느라 거는 것이겠지요.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하고 묻는 그 목소리가 참 그립습니다. 그런데 아들아, 네 아비는 이 막다른 길에 누워있으니 이제야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혼자 살란다 하고 고집 피웠던 것이 정말 아들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내 못난 자존심 지키려고 아들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계 소리는 여전히 무심하게 흐릅니다. 몸이 자꾸 떨려오고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그래도 여기서 정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일어서서 저 문고리를 잡아야 합니다. 제 인생의 마무리를 이런 곳에서 허망하게 끝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구구. 제발,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세면대 다리를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팔에 힘을 내야 합니다. 정서가. 너는 그래도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아니었더냐. 자식들한테 마지막까지 든든한 모습 보여줘야지. 으차. 으아. 후. 이제야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의 저 노인은 참으로 낯설기만 합니다. 입술은 파랗고 눈은 움푹 들어가서 저게 정말 저란 말입니까? 이제는 인정해야겠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 살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혼자 버티는 게 용기가 아니라 제 부족함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자식들 손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제 정신 맑을 때 제가 갈 곳을 찾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요양원, 거기가 마지막 길이라고 슬퍼할 것 없습니다. 거기는 제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자유이고 저 또한 평안을 얻을 곳입니다. 냉장고에 붙은 아들 가족 사진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 예쁜 것들 걱정 안 시키고 저도 마지막까지 정갈하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짐을 싸야겠습니다. 평생을 이 집에서 보냈지만 떠날 때를 아는 사람의 뒷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아, 네 아비가 이제야 철이 드나 보다.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너희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내 자존심이었던 이 집도 가구들도 이제 다 놓고 가렵니다. 제 마음속에 너희가 있고 먼저 간 할멈과의 기억이 있으면 거기가 어디든 제 집입니다. 요양원 침대 위라고 제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거기서도 저는 임정석으로 평온하게 살 것입니다. 꽃도 가꾸고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남은 시간 보람있게 쓰다 가렵니다. 욕실 바닥에 그 차가운 감촉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제 생이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정서가 이제 그만 애쓰고 편히 쉬어도 된다는 따뜻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야겠습니다. 목소리 가다듬고 평소처럼 인자하게 말해야겠습니다. 나 요양원 예약했다. 이제 너희도 너희 인생 편안하게 살아라. 이 아비는 거기서 남은 생을 평화롭게 보내련다. 그렇게 말입니다. 눈물이 나려 하지만 꼭 웃으며 말하겠습니다. 85세 임정석의 마지막은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여야 하니까요. 자, 이제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뚜루르, 뚜루르. 그래요, 아들아. 나다. 내 아버지다. 이제야 마음이 참으로 가볍습니다. 85년 동안 참으로 고생 많았다, 정서가.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아들아, 며느라, 갑자기 모이라고 해서 많이 놀랐을 줄로 안다. 다들 이쪽으로 가까이 와서 앉아라. 얼굴들이 왜 그렇게 어둡니까? 내가 무슨 큰 병이라도 걸려서 너희를 부른 줄 아는 모양인데 그런 거 아니니 일단 안심부터 하거라. 그저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다음 정거장을 내 스스로 정했을 뿐이란다. 내가 요양원을 예약했다. 이미 시설도 다 둘러보았고 계약도 마쳤어.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가기로 했으니 그리들 알아라. 아니, 아들아. 내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려무나. 내가 왜 그렇게 얼굴이 붉어지며 펄쩍 뛰는지.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어떻게 아버님을 그런 곳에 보내드립니까? 사람들이 저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말하고 싶겠지. 그런데 아들아, 그건 내 마음이고 이 아비의 마음은 또 다르다. 이 아비가 85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보지 않았느냐. 전쟁통에 부모 잃고 너희 형제들 굶기지 않으려고 안 해본 일 없이 살아왔어. 단 한 번도 누구한테 기대어 본 적 없는 사람이란다. 그런데 이제는 내 몸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 지난주에 사실은 너희 몰래 큰일을 치를 뻔했어. 욕실에서 크게 한 번 넘어졌거든. 한 4시간을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으니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더구나. 그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며 내가 배운 게 뭔지 아니? 정서가 이제 내 잘난 자존심만 챙길 게 아니라 자식들 마음을 챙겨라 하는 것이었어. 내가 이 집에서 혼자 버티는 게 너희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 믿었는데 실은 내 고집이 너희를 매일매일 불안이라는 가시방석에 앉혀놓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단다. 아들아, 며느라. 고개 좀 들어보렴. 내가 매주 반찬 해오고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 떨리는 거 이 늙은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단다. 너희가 나 때문에 외식 한 번 마음 편히 못하고 주말에 여행 한 번 길게 못 가는 거 보면서 내 마음이 참 무거웠어.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건 너희에게 버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발로 내 자유를 찾아가는 것이란다. 너희도 이제 나라는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너희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자식 인생 방해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 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게 이 아비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란다. 요양원 시설이 참으로 정갈하고 좋더구나. 마당에는 내가 좋아하는 꽃들도 많고 나처럼 머리 허연 친구들도 많더라. 거기 가면 밥 걱정 안 해도 되고 빨래 걱정 안 해도 되고 무엇보다 의사 선생님이 매일 내 건강을 봐주니 얼마나 든든하겠니? 나는 거기서 그림도 배우고 꽃도 가꾸며 남은 생을 참으로 보람있게 보내고 싶어. 그러니 아들아, 제발 울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울면 이 아비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니? 내가 웃으면서 아버지, 참 잘 결정하셨어요.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해줘야 내가 기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내 이 집은 이제 처분해서 너희 형제들 필요한데 보태 쓰도록 하고 가구며 옷가지며 다 부질없더구나. 그저 네 엄마 사진 한 장이랑 속옷 몇 장과 이 낡은 만년필 한 자루면 내 짐은 충분해. 85년 동안 참으로 무거운 가장의 짐을 지고 살았는데 이제야 그 짐을 다 내려놓는 기분이야. 참으로 홀가분하고 좋아.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건 신경 쓰지 말아라. 내 인생의 마무리를 내가 선택하는 것만큼 당당한 일이 어디 있겠니? 아들아, 며느라. 너희는 그동안 자식으로서 할 만큼 충분히 했어.
아니, 과분하게 잘했지. 이 아비 인생에 너희 같은 자식들이 있어서 참으로 고마웠고 행복했단다. 이제는 나를 놓아주고 내가 내 인생의 마무리를 내 손으로 정갈하게 마무리하고 싶어. 그게 이 임정석이라는 노인이 너희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고집이니 제발 내 뜻대로 하게 말리지 말거라. 너희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법이지. 내가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야 너희도 각자 가정에서 활짝 웃으며 살 것 아니겠니? 나는 내 결정이 부끄럽지 않게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자식된 돌이니 뭐니 하는 말로 나를 붙잡지 말거라.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버지가 아닌 그냥 임정석으로 돌아가 남은 시간을 조용히 즐기고 싶구나. 자, 이제 다들 눈물 닦고 웃으렴. 우리 맛있는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꾸나. 이 아비가 너희에게 쏘는 마지막 만찬이니 아주 비싼 것으로 먹어라. 아들아, 내 아비는 정말 괜찮아. 정말로 괜찮고 말고. 오히려 마음이 참으로 평온하고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야.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이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참으로 고맙다. 인생이라는 게 참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더구나. 돌이켜보면 다 한순간인 것을 왜 그리 아등바등하며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너희와 웃으며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으니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야. 이제 나가자. 오늘 밤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니 마음껏 즐기거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며느라. 그간의 고생을 치하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당부하며 요양원 입소 후 면회 올 때 가져올 간식거리까지 농담조로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애써본다. 걱정하지 마라. 거기는 감옥이 아니고 내가 나를 찾아가는 학교 같은 곳이다. 85세에 무슨 학교냐고 하겠지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법이란다. 나는 거기서 내려놓는 법을 배울 것이다. 자식 걱정 내려놓고 돈 걱정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으로만 숨쉬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게 성공한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부모를 보냈다는 죄책감 대신 아버지가 새로운 여행을 떠났다는 설렘을 가져다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유일한 효도다. 드디어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놈 차 뒷모습이 저 멀리 정문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고서야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양사가 배정해준 이 302호실, 이제 이곳이 제가 머물 마지막 거처가 되겠지요. 방이 참 정갈합니다. 하얀 벽지에 좁다란 침대 하나,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산등성이까지. 평생을 넓은 아파트에서 짐더미에 파묻혀 살았는데 막상 이렇게 단출한 방에 앉아 있으니 기분이 참 묘합니다. 아들이 내 손을 잡고 끝까지 울먹이던 그 축축한 손바닥 감촉이 아직도 가시질 않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가요. 라고 말하던 그 녀석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놈아, 네 아비가 평생 빈말하는 것 봤느냐? 여기가 천국이니 걱정 말고 가서 내 처자식이나 잘 돌보거라. 라고 호통을 쳤지요. 그래야 그 녀석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것 같았습니다. 자식 앞에서 강한 척하는 건 85년이 지나도 참 변하지 않는 버릇인 모양입니다. 이제 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챙겨준 큰 가방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제가 신신당부했던 물건들이 들어있습니다. 아, 여기 있군요. 우리 할멈 사진입니다. 평생 제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인데 이제는 요양원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임자, 나왔소. 우리 마지막 집은 여기인가 보구려. 라고 속삭여봅니다. 사진 속 할멈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봅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으니 이제 여기서 나랑 같이 좀 쉽시다. 이 낡은 만년필도 꺼내봅니다. 40년 전 부장 승진했을 때 아내가 큰맘 먹고 선물해준 것입니다. 이 펜으로 수많은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자식들 등록금 고지서를 챙기고 아내를 보낼 때 부고 명단을 적었습니다. 제 인생의 영광과 상처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물건입니다. 이제는 이 펜으로 제 남은 하루하루를 기록해보려 합니다. 요양원 일기라니 누가 들으면 웃겠지만 85세에도 기록할 인생은 여전히 남아있는 법이니까요. 창밖을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산 너머로 넘어가는 노을이 참으로 붉고 아름답습니다. 집에서는 앞동 건물에 가려 이런 노을을 본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어르신 저녁 드실 시간입니다. 라고 문 밖에서 요양사가 조용히 부릅니다.
예, 나갑니다. 식당에 내려가니 저 같은 노인들이 수십 명 모여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넋을 놓고 창밖을 보고 어떤 분은 옆 사람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낯선 풍경입니다. 평생 집에서 혼자 TV를 켜놓고 적막함 속에서 밥을 씹던 저에게는 이 어수선한 소음마저 왠지 모를 활기처럼 느껴집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제가 쓰러져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요. 밥맛도 생각보다 담백하고 좋습니다. 남이 차려주는 밥을 받아먹는 게 이렇게 편안한 일인 줄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눕습니다. 침대가 생각보다 좁아서 뒤척이기도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공간이 오히려 저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가장이라는 큰 이름을 지키기 위해 어깨를 펴고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넓은 거실, 커다란 식탁, 주인 없는 빈 방들. 그 큰 집을 홀로 지키는 게 얼마나 고단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 작은 침대 하나면 충분한 것을 왜 그리 넓은 곳을 탐하며 외로워했을까요? 갑자기 아까 아들의 표정이 다시 떠오릅니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던 그 얼굴. 아들아,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내가 나를 보낸 게 아니라 이 아비가 나를 위해 선택한 길이다. 너는 나에게 충분히 잘했다. 내 생의 마지막에 내가 효자가 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지 않단다. 너는 그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 하얀 방의 벽면은 참으로 깨끗합니다. 마치 새로 산 일기장 같습니다. 85년 동안 제가 써내려온 인생의 페이지들은 이미 빽빽하게 채워졌지만 이곳에서의 새로운 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누구의 아버지가 아닌 임정석이라는 한 남자로 살아가 볼 생각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마당에 나가 흙도 좀 만져보고 다른 방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먼저 인사도 건네야겠습니다. 복도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리고 불이 꺼집니다. 요양원의 밤은 참으로 일찍 찾아오는군요. 어둠 속에서 가만히 눈을 감으니 욕실 바닥에 그 차가웠던 기억이 이제는 아주 멀게만 느껴집니다. 오히려 이 방의 공기는 참으로 따스하고 아늑합니다. 남들은 요양원이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라고 말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곳은 인생의 숙제를 다 끝낸 사람들이 받는 마지막 휴식처입니다. 할멈, 당신도 거기서 나보고 있겠지요? 나 잘 온 거 맞지요? 이제 당신이랑 매일 대화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렵니다. 우리 자식들 걱정은 이제 그만합시다.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인생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있으니까요. 참으로 긴 하루였습니다. 짐을 싸고 자식들을 달래고 정든 집을 떠나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85년 인생 중에 오늘처럼 용기가 필요했던 날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참으로 평온합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이 절대적인 고요함이 저에게는 참으로 과분한 선물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어떤 풍경이 저를 맞이할까요? 창가에 비치는 햇살은 또 얼마나 눈부실까요? 85세 노인이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든다는 게 참으로 우스운 일 같지만 저는 지금 참으로 설레고 행복합니다. 임정석, 고생 많았다. 이제는 정말 푹 쉬어라. 너는 마지막까지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잘 왔다. 아들아, 아비는 정말 괜찮다. 그러니 오늘 밤은 너도 다 잊고 푹 자거라. 내일 면회 오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여기서 나만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으니. 85세 노인이 과거의 영광과 상처를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 아내와의 추억,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과 축복, 그리고 요양원이라는 낯선 공간이 주는 생경한 평화에 대해 아주 세밀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정리해봅니다. 그래요. 인생은 결국 가방 하나에 다 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거웠던 책임감도, 서운함도, 미련도 다 비워내고 나니 비로소 제가 보입니다. 이제야 진짜 임정석으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평화로운 밤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아침은 생각보다 일찍 시작됩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하곤 합니다. 집에서는 이 시간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가스불을 확인하고 현관문에 신문이 왔나 살피며 혼자만의 적막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요양사들의 부지런한 발소리와 동료 어르신들의 기침 소리가 제가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주어진 긴 시간, 저는 약통을 챙겨 들고 뒷마당으로 향합니다. 이곳 뒷마당 구석에는 작고 초라한 화단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입소했을 때부터 제 눈길을 끌었던 곳인데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는지 잡초가 무성하고 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 예쁜 꽃을 심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이름 모를 풀들만 제멋대로 자라나 정체 모를 무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 화단을 보고 있으면 꼭 제 처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든든한 기둥이었고 화려한 꽃이었겠지만 이제는 세상의 변두리로 밀려나 시들어가는 노인들의 모습 말입니다. 어느 날인가 저는 요양사에게 호미 한 자루와 물조개를 빌렸습니다. 85세 노인이 흙을 만지겠다고 하니 다들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피웠습니다. 내 허리는 아직 튼튼하니 걱정 마십시오. 그저 노는 땅이 아까워 그럽니다.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노는 땅이 아까운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죽어가는 무언가를 살려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딱딱한 흙을 파헤치는 일은 생각보다 고되었습니다. 호미질 몇 번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구분 등은 끊어질 듯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흙냄새를 맡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묘한 생동감이 솟구쳤습니다. 흙은 정직합니다. 제가 땀을 흘린 만큼 부드러워지고 잡초를 뽑아낸 만큼 자리를 내어줍니다. 손톱 밑에 검은 흙이 끼고 바짓가랑이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저는 참으로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흙을 고르고 돌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는 요양사에게 부탁해 작은 꽃모종 몇 개를 사왔습니다. 채송화, 봉선화, 그리고 우리 할멈이 좋아하던 분꽃, 소박한 것들로 채웠습니다. 구멍을 파고 어린 모종을 심은 뒤 정성껏 흙을 덮어주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나랑 같이 잘 지내보자꾸나. 나도 너희도 아직은 시들 때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속삭이며 물을 주었습니다. 물조개 끝에서 떨어지는 맑은 물방울이 햇살에 반짝이는 것을 보며 저는 85년 인생 중 지금이 가장 경건한 순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화단을 가꾸기 시작하자 넋을 놓고 벤치에만 앉아 계시던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석 어르신, 그건 무슨 꽃이요? 아이고, 흙을 참 잘 만지시네. 하며 말을 건넵니다. 평생 서류만 만지던 손이라 투박하기 그지없는데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으니 쑥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도 젊을 때 농사를 크게 지었다며 흙 덮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방에서 아껴둔 사탕 하나를 제 주머니에 넣어주고 가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말을 걸 수 있고 무언가를 길러낼 수 있으며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가스불을 무서워하며 떨던 임정석은 이제 이곳에 없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꽃들의 안부를 묻고 동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정원사가 있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저 시들어 죽은 줄만 알았던 장미 넝쿨에서 작은 초록빛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85세 노인의 마른 손으로 준 물 한 모금이 저 여린 생명을 깨운 것입니다. 저 작은 싹이 제게 건네는 말 같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길은 여전히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짐이 될까봐, 쓸모 없어질까봐 도망치듯 들어온 이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진짜 쓸모를 다시 찾은 기분입니다. 돈을 버는 일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흙을 만지고 꽃을 피우는 이 소박한 일이 제 영혼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가 요즘 참으로 바쁘단다. 마당에 꽃들이 나만 기다리고 있어서 방에 들어올 시간도 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올 때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85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가장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계절이라는 것을요. 젊은 날의 화려함은 사라졌어도 비바람 다 견뎌낸 고목처럼 깊은 뿌리를 내리고 주변에 그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 화단의 꽃들이 만발할 때쯤이면
제 마음의 주름도 조금 더 펴져 있겠지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건강하게 눈을 떠 저 꽃들에게 물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루를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것이 노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할멈, 당신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이 좋아하던 분꽃이 내일이면 필 것 같습니다. 당신 닮은 그 예쁜 꽃 보러 내일 아침에 꼭 화단으로 마실 나오십시오. 내가 정성껏 물 뿌려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밤입니다. 창밖의 달빛이 제 화단을 비추고 있습니다. 저 꽃들도 지금쯤 꿈을 꾸고 있겠지요. 저도 이제 꿈을 꾸려 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어르신이 제 곁으로 다가와 꽃 이름을 물어봐 주실까요? 그분께 드릴 따뜻한 인사말을 떠올리며 저는 행복하게 눈을 감습니다. 85세 임정석의 정원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85세 노인이 흙을 만지며 느낀 육체적 고통과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적 희열, 요양원 동료들과의 짧지만 깊은 대화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고 성취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시든 꽃도 물을 주면 살아나듯 우리네 인생도 관심과 사랑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들어온 것은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저는 8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왔나 봅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제 인생의 정원은 참으로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어서 오너라 아이고 멀리까지 오느라 고생들 많았다 아들아. 며느라 얼굴이 반쪽이 된 걸 보니 너희가 나보다 더 마음고생을 한 모양이구나. 이쪽으로 앉으렴. 내가 여기 면회실 창가 자리를 미리 잡아두었단다. 여기가 햇살도 잘 들고 내가 가꾼 화단이 한눈에 보여서 참 좋아. 며느리가 가져온 과일이 참으로 달고 맛있습니다. 고맙다 얘야. 아들아, 네 눈을 보니 아직도 나를 이곳에 모신 게 못내 죄스러운 모양인데 제발 그 무거운 마음 좀 내려놓으렴. 내가 오늘 너희를 부른 건 내 안부를 전하려는 것도 있지만 너희 가슴에 맺힌 그 미안함을 내가 직접 풀어주고 싶어서였다. 내 얼굴색이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았니? 여기서는 끼니 때마다 영양가 있는 식단이 나오고 친구들과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걷다 보니 다리에 힘도 제법 붙었단다. 욕실 바닥에서 4시간이나 누워있던 그 초라한 노인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단다. 내가 이곳에 들어오기로 결심했을 때 사람들은 아마 너희를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아버님을 저런 곳에 보내느냐고 말이지 하지만 아들아, 그건 사람들이 우리 가족의 깊은 사랑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진짜 효도가 무엇이겠니? 부모를 곁에 두고 매일 불안하게 지켜보는 게 효도겠니? 아니면 부모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에서 남은 생을 보람있게 보내시도록 지지해주는 게 효도겠니? 나는 후자라고 믿고 내가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사랑을 믿었기에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란다. 저기 창밖을 좀 보거라. 저 화단에 핀 빨간 채송화들이 보이니? 저게 다 이 아비가 호미질해서 키운 것들이다. 집에서는 화분 하나 돌볼 여유가 없었는데 여기 오니 흙이 나를 부르고 꽃이 나를 반겨줬어. 내가 가꾼 꽃을 보고 다른 어르신들이 웃음을 되찾는 걸 보면서 나는 85세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매일 가슴이 벅차단다. 아들아, 내 아버지는 이제 보살핌을 받는 노인이 아니라 생명을 키우는 정원사로 살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너도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며느라, 너도 내 말 잘 듣거라. 너는 내 친딸보다 더 정성스럽게 나를 살펴주었어. 내가 해다준 밑반찬들이 내 냉장고에 쌓일 때마다 나는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 고단한 어깨가 참으로 가슴 아팠단다. 이제는 그 반찬할 시간에 내 아이들 간식 하나 더 챙겨주고 남편이랑 영화도 한 편 보면서 내 인생을 즐기렴. 내가 행복해야 내 마음이 편안한 법이야. 내가 요양사에 계신 선생님들께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착하다고 입이 마르게 자랑을 해두었으니 이제는 죄송한 마음 대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인생이라는 게 참으로 묘합니다. 젊을 때는 움켜쥐어야 성공인 줄 알았는데 막상 끝자락에 와보니 잘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나는 이 집도 가구도 자식에 대한 집착도 다 놓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다 비우고 나니 비로소 너희가 내 자식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보이고
우리 며느리가 내 식구가 아니라 한 명의 아름다운 여성으로 보입니다. 너희의 고단한 삶이 이제야 제대로 보인다는 뜻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이 참으로 좋습니다. 아들아, 내 손을 한번 잡아보렴. 예전보다 거칠어지긴 했지만 흙을 만져서 그런지 온기는 더 뜨거워졌어. 나는 여기서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란다.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정성껏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 너희는 면회 올 때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오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가 오늘도 꽃을 잘 피우셨나 궁금해하며 가벼운 나들이 오는 기분으로 오면 좋겠다. 너희가 웃으며 들어올 때 내 방의 공기도 훨씬 맑아지는 법이야. 이제 면회 시간이 다 되어가는구나. 아쉽지만 이제 그만 돌아갈 시간이다. 차 조심해서 가고 아이들한테 할아버지가 아주 멋진 정원사가 되었다고 꼭 전해주렴. 다음번에 올 때는 아이들도 데리고 오너라. 할아버지가 직접 키운 꽃을 선물로 주고 싶으니까 아들아,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나가거라. 내 결정은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단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리고 고맙다, 내 며느라. 너희가 나를 놓아주었기에 내가 비로소 나를 찾을 수 있었단다.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위치에서 가장 행복한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아비는 정말로 괜찮고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그러니 오늘 밤은 너희도 다 잊고 푹 자거라. 저 노을이 오늘따라 참으로 곱습니다. 저 노을처럼 저도 아름답게 저물어 가겠습니다. 이 늙은 아버지가 너희에게 바라는 유일한 마지막 소원이란다. 잘 가거라. 그리고 꼭 행복하거라. 오늘도 어김없이 요양원의 밤이 깊어갑니다. 창밖에는 밝은 달이 떠서 제가 가꾼 작은 화단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침대 옆 작은 스탠드를 켜고 아내가 남겨준 그 낡은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85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 이곳 하얀 방까지 흘러들어온 제 인생이 이 잉크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고스란히 스며드는 기분이 듭니다. 참으로 길고도 짧은 여행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들어오던 날, 저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평생을 나라는 성벽을 쌓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 성벽이 무너지고 타인의 손길에 내 몸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결연한 결심 뒤에는 사실 쓸모없어진 노인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비겁한 공포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을 오롯이 마주하는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보십시오. 저 화단에 심었던 채송화와 분꽃들이 이제는 제 키만큼 자라나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85세 노인이 흙을 만지는 것을 보고 노욕이라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흙 속에서 제 영혼의 뿌리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살려낼 수 있다는 기쁨, 시들어가는 생명에 물 한 모금 줄 수 있다는 보람. 그것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요양원은 저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깊은 진리를 가르쳐준 가장 귀한 학교였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는 동료 어르신들의 얼굴이 하나둘 스쳐 지나갑니다. 글을 몰라 자식에게 편지 한 통 못 쓰던 김영감님께 제가 대신 편지를 써드렸을 때 그분이 제 손을 잡고 흘리던 뜨거운 눈물을 기억합니다. 젊은 시절 잘나가던 사장님이었다며 매일 호령하시던 이 어르신이 이제는 제 곁에 앉아 지난날의 허물을 조용히 고백하며 고개를 숙이던 그 겸손한 모습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각자의 가면을 벗고 그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보듬었습니다. 8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진심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들아, 며느라, 지난번 면회 때 너희가 웃으며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안도했단다. 너희 가슴에 맺혔던 죄책감이라는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것 같아. 이 아비는 참으로 홀가분했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것은 바로 부모의 평온한 노후라고 생각해.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자체가 너희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이제는 너희도 조금은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나를 이곳에 보내준 너희의 결정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나는 매일 밤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어. 할멈, 당신 보고 있습니까? 당신이 먼저 간 그 길을 나도 이제는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신 곁으로 가는 게 너무나 무서웠는데 지금은 마치 오랜 출장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마음이 설렙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분꽃 씨앗을 정성껏 받아두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갈 때 주머니에 꼭 넣어갈 터이니 우리 거기서도 예쁜 정원 가꾸며 같이 삽시다. 당신 고생시킨 거 거기 가서는 내다 갚아주겠소. 요즘은 가끔 멍하니 창밖 노을을 바라봅니다. 해가 질 때 하늘이 저토록 붉고 찬란한 이유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인생의 황혼도 저 노을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욕심도 비우고 미움도 비우고 오직 감사와 사랑만 남겨서 주변을 은은하게 비추다 가고 싶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억할 때 임정석 씨는 참으로 평온하게 삶을 마무리한 분이었어라고 말해준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라 믿습니다. 내일은 요양원 친구들과 함께 정원에 나무를 한 그루 심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 나무의 결실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그 그늘 아래서 쉴 수 있겠지요. 내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그늘이라 생각하니 벌써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사람은 가도 향기는 남는다고 했습니다. 제 인생의 향기가 이 요양원 담장을 넘어 제가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주들의 삶 속에 은은하게 배어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일기장을 덮고 스탠드 불을 끄려 합니다. 어둠이 방안을 가득 채우지만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환한 평화의 등불이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85년 동안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울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니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귀한 과정이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정석아. 너는 정말 잘 살아왔다. 라고 제 자신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이 아비는 정말 괜찮단다 하니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해. 그러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거라. 나는 실패한 퇴장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완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내일 아침 저 눈부신 햇살이 다시 나를 깨워준다면 나는 또 기쁘게 호미를 들고 정원으로 나갈 것이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 해도 웃으며 이 하얀 침대에 몸을 누일 수 있단다. 참으로 감사한 밤입니다. 참으로 따뜻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깊은 잠을 청하려 합니다. 내일의 태양이 저를 깨우든 아니면 영원한 평온이 저를 맞이하든 저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85세 임정석의 소풍은 여기서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라 하지만 우리는 사랑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잘 살아라, 내 아이들아. 이 아비는 정말로 행복했고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단다. 오늘 아침에는 안개가 참으로 자욱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문을 여니 서늘한 공기가 얼굴에 닿는데 그 느낌이 예전처럼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정신을 맑게 깨워주는 귀한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도 이제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 가졌던 그 두려움과 쓸쓸함은 이제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제 마음속에는 오직 잔잔한 호수 같은 평화만이 남았습니다. 85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복도를 지나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거울을 보았습니다. 백발은 더 무성해졌고 주름은 깊게 패였지만 거울 속에 노인은 그 어느 때보다 인자하게 웃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주름 하나하나가 고생의 흔적이고 훈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제가 세상을 향해 조금 더 부드러워지라고, 조금 더 낮아지라고 하늘이 그려준 지도였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제 제 늙음을 사랑합니다. 이 쇠락한 몸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내려놓음의 미학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 일터인 화단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심은 나무와 꽃들이 이제는 제법 제자리를 잡아 요양원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오신 어르신들이 꽃향기를 맡으며 임 선생님 덕분에 매일이 봄날 갓소라고 인사를 건네실 때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집니다. 평생을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삶만 살았는데 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이름도 모르는 타인들을 위해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이토록 큰 기쁨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요양원은 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제 안의 사랑을 무한히 넓혀준 광장이었습니다. 아들놈에게 어제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요양원 마당에서 찍은 제 사진 한 장을 동봉했지요. 아들아, 나는 여기서 매일매일 다시 태어난단다. 너희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나에게 이 소중한 휴식과 성찰의 시간을 선물한 것이니 부디 마음 편히 지내거라. 라고 적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끝까지 그 아파트 고집하며 혼자 버텼다면 저는 아마 외로움과 원망 속에서 시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가장이라는 무거운 옷을 벗어 던지고 오직 임정석이라는 이름의 자유로운 영혼으로 다시 숨쉬게 되었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살아온 날들을 하나하나 복기해 봅니다. 참으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고 자식들에게 부족함 없는 부모가 되려고 제 영혼을 깎아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정답은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짜 정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답을 찾았습니다. 요양원 침대 위에서 보내는 이 고요한 시간이 수십억 연봉을 받던 시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찬란합니다. 할멈, 나 이제 정말 준비가 다 된 것 같소. 당신 곁으로 갈 때 내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대신 이 마음속 가득 채운 평화와 사랑만큼은 꼭 챙겨가겠소. 당신을 먼저 보낼 때 내가 너무 울어서 당신 가는 길 힘들게 했던 거 이제는 다 용서해 주시오. 내가 여기서 잘 살다 가는 모습 보면 당신도 기뻐할 거라 믿소. 우리 곧 만납시다. 그때까지 저 예쁜 꽃들 향기 맡으며 나를 기다려 주시오. 요양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어르신은 우리 요양원의 보물이에요. 라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85년 인생의 모든 보상을 다 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노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제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가꾼 저 꽃들이 내년에도 피어날 것이고 제가 남긴 이 따뜻한 말들이 누군가의 가슴에 씨앗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며느라, 그리고 사랑하는 내 손주들아. 이 할아버지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다 간다. 요양원이라는 곳이 너희에게는 슬픈 장소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인생의 완성을 이룬 성소였다. 그러니 나를 추억할 때 절대 눈물 흘리지 마라. 그저 할아버지가 꽃밭에서 참 편안하게 쉬셨지라고 웃으며 떠올려다오. 너희가 웃어야 나도 저 세상에서 춤을 출 수 있단다. 인생은 소풍이라고 누군가 말했지요. 85년의 소풍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짐은 가볍고 마음은 맑습니다. 세상에 올 때 그랬던 것처럼 갈 때도 아무런 미련 없이 가볍게 떠나려 합니다. 저를 스쳐간 모든 인연에 감사하고 저를 힘들게 했던 모든 시련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임정석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달빛이 유난히 밝습니다. 창가에 비치는 달빛을 보며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이 땅의 모든 노인들이 저처럼 평온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자식들의 마음이 죄책감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양원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자, 이제 정말 펜을 놓아야겠습니다. 제 일기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습니다. 85년 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아주 많이 행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꼭 평안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빛에서 와서 빛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이제 그 빛을 향해 기쁘게 나아갑니다. 제 인생의 정원에 마지막 물을 주고 이제는 편히 쉬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의 절망감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주저하는 마음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거나 겪게 될 솔직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나도 같은 경험이 있다.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난다. 노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울림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